안녕하십니까. 공부와 연구, 대학에 관해서 유용한 정보를 전하는 공연대 이은수입니다. 지금 사회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인생 명언 특집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명언은 알면 쉽고 모르면 재미없다 입니다. 자, 꾸기님, 알면 쉽고 모르면 재미없다라는 그런 단어에 대해서 일단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감이 가세요? 딱 이거를 듣고 나서는 알면 쉽다, 쉽다. 알면 재밌다라고 하는 것도 좀 맞는 표현일 저는 좀 공감이 좀 더 될 것 같은데, 알면 재밌고 모르면 재미없다. 우리 교수님과 저희 지도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공공연하게 많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거를 모른다고 하거든요. 이 모르는 거를 모르면,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면 이제 그거에 대해 재미가 없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거니까. 근데 모른다는 거를 알면 그걸 이제 내가 이걸 모르는구나 하고 챗GPT에도 물어볼 수 있고 뭐를 찾을 수는 있죠. 근데 그거조차 모르는 거조차 모르고 있으면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거니까 이거 뭘 할 수 있는 방법조차 없는 거죠. 그러면 좀 그 어떤 특징, 그게 공부일 수도 있고 어떤 대상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는 거니까 그게 흥미가 없는 거죠. 재미도 없고. 약간 그런 차원인가요? 모르겠네요. 어떤 의도인가요? 이거 뭔가요? 이거? 이게 좀 되게 중요한 말인데, 메타인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를 정확하게 내가 어떤 걸 모르는지를 아는 거. 그러니까 메타인지.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자신을 보는 것 뿐만이 아니고, 그런데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모르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거든지 간에 학문이든지 공부라든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일단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관심이 없는 거죠. 저도 이제 학생들 지도하면은 제가 반드시 이 말을 합니다. 너가 정확하게 뭘 모르는지를 명확하게 나한테 알려줘. 그러면은 질문이 구체적이면 내가 명확하게 대답할 수가 있는데 그냥 모른다라고 하면 끝나면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잘하는 사람, 공부도 잘하고 업무도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내가 뭘 모르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질문을 던져야만 상대방도 거기에 맞춰서 대답을 하고 그러면 일단 질문자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신이 얻고자 하는 걸 얻었죠.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럼 서로 성장하는 겁니다. 질문하는 사람도 모르는 것들을 정확하게 알아서 정확하게 질문을 했고 질문 받은 사람도 정확하게 자기가 아는 거를 명확하게 조리 있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은 질문한 사람도 그걸 명확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이 두 사람 다 배우게 되는 선순환이 되는 건데 근데 질의응답에서 그냥 잘 모르는 상태에서 애매모호하게 질문을 해. 그러면은 일단은 답변해야 되는 사람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뭘 모르는지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힘들어서 설마 대답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하는 사람은 명확하게 자기가 뭘 모르는지에 대한 메타인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사회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구체적 질문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해라. 그리고 여기서 알면 쉽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안다는 건 다 안다는 뜻이라기보다는 학문이든지 뭐든지 간에 그 분야는 배움의 끝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의 뭔가 유한한 배움이 있다 쳐요. 어떤 영역, 분야가 있다 친다면은 내가 이만한 그 유한한 영역에서 요만큼 배웠다 쳐요. 진짜 조그맣게 배웠다 쳐요. 근데 그걸 제대로 알았어. 그러면 사람의 어떤 본능은 뭐냐면 이만큼 영역에서 요만큼 정확하게 알았잖아요. 그러면은 다음을 더 알고 싶다? 그런 게 있어. 드라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드라마를 집중해서 봐. 16부작이야. 1편을 봤어. 너무 집중해서 이해를 했어. 그러면 사람의 상식적으로는 다음 편에 어떻게 되지? 너무 궁금해서 상상나를 펼치죠. 그리고 그 정답지를 빨리 펼쳐보고 싶어. 이게 정상이야. 근데 정상인데 일반적인 사람은 드라마에 쉽게 그렇게 학습은 잘 쉽게 되는데 이상하게 공부는 잘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이 살아가는 이 생태계가 참 너무나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다 공부를 잘해버리면 어떡해. 공부 잘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떡해. 약간 그런 엉뚱한 생각들을 하게 되고 다시 돌아와서 뭔가 내가 전체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알면 그 질문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집요한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이거 물어보고 또 답변 받고 알죠? 그럼 계속 그 영역이 확장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알기 때문에 점점 내가 더 흥미를 가지고 더 열심히 알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계속 쌓이다 보면은 전문가 영역에 들어가는 거죠. 사실 이게 보통 배우는 거에 대한 생각이나 어떤 흥미가 보통 다들 많이 있으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대부분. 그래서 대부분 그런 요즘 인스턴트식으로라고 해서 그냥 정답지 알려주고 그거 보고 요약 보고 하려고 하지, 뭐 뉴스 기사 다 안 읽는다고 하잖아요. 최근 뭐 다 유튜브를 본다거나 요약본 달라고 하고, 그런 것들을 다 쉽게 어떻게 보면 배우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나 습성들이, 근데 이거를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거는 어떤 한 분야에 정통하고 그거를 다 알려면 이게 그냥 속성으로 배워서는 안 되거든요. 이게 다 하나하나 속속들이 그런 거를 다 파고 들어가서 어느 정도 다 그 어떤 이런 큰 분야가 있으면 점점 어떤 점들을 계속 모아 나가면 그 점들이 계속 확장돼 나가다 보면 이 크게 이제 다 보이게 되는, 이해가 되는 구조인데, 그런 거를 이제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기 싫고 귀찮고 하니까 그냥 이제 정답 요약된 것만 그냥 이건 이거구나 하고 그냥 이제 쉽게 생각하려는 그런 습성들이 좀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좀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좀 진입장벽이 돼서 좀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그런 말을 좀 들었어요. 제가 요즘 그분 아시죠? 유튜브에 좀 정승재 수학 강사님. 네, 그분이 이상하게 유튜브 보다 보면 한 번씩 뜨더라고요. 요즘 뭐 인기가 좀 많으신 것 같은데 TV 프로에도 좀 나왔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어떤 같은 서울대를 나온 학생이라도 이 두 명을 딱 비교를 했는데, 어떤 한 친구는 막 학점도 잘 받고 어디 회사를 가도 계속 승승장구를 하는데, 어떤 한 친구는 좀 학점도 못 받고 계속 뭔가 좀 뒤처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똑같이 서울대를 들어가는, 입시는 똑같이 받았는데, 근데 그것의 차이를 곰곰이 분석한 연구 결과가 좀 놀랐는데, 그 수학 문제, 고등학교 때 수학 문제를 한 문제를 팠을 때 그 잘 파고 들어가는 사람은 잘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해야겠죠. 그런 사람은 그 수학 문제의 정답지를 안 봤다는 거죠. 자기가 고민을 계속하고 이제 교과서를 계속 보면서 어떻게 풀어내야 될지 자기가 스스로 고민을 많이 해본 사람, 그런 사람은 자기가 이제 계속 혼자서 공부해 나가는 능력이 있는 거고, 근데 정답지를 보면서 외워서라도 어쨌든 암기로 서울대 간 친구는 서울대라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 문제가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경향이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 그거 참 와닿은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다 어떤 자기가 어쨌든 그 하나에 대해서, 한 분야에 대해서 한번 파고 들어가면 그런 경험이 있다, 뭔가 성취감이 있는 사람은 계속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하고 싶어 하고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도 있고, 그런 게 이제 살아가면서 좀 힘이 되지 않나, 이런 것도 좀 생각은 드네요. 재밌고, 모르는 거니까 재미도 없고, 뭐 그냥 뭐 진짜 말 그대로 재미있는 것만 찾는 거죠. 뭐 유튜브 보고 뭐 그런. 얘기한 거 대부분 다 공감하실 건데, 말씀하신 대로 쪽집게로 내가 원하는 것만 탁탁탁탁 알려고 하는 것이 요즘 세태죠. 근데 그게 장점 있고 단점이 있는데, 생각나는 거는 제가 고등학생 때, 한 2002년쯤 고등학생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인데 그 말씀 하셨거든요. 이제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그때 당시 인터넷도 거의 발달하지 않은 시절이었으니까 그때 당시에 전자사전이 있었어요. 뭐 샤프라 해가지고 열어서 막 하는 게 있는데, 그런 전자사전 쓰지 말고 꼭 책으로 된 사전을 보라는 거였어요. 그 이유가 내가 그 사전을 통해서 그 단어를 찾으려고 하면 그 찾으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다른 단어도 보게 된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게 더 많이 배운다라는 말씀이 되게 기억에 남거든요. 근데 요즘에 그걸 보면은 장단점이 명확하죠. 일단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굳이 그럴 필요 없는데 이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교육이라는 게 정답을 찾아가는 것만 중요할 수도 있겠죠.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정말 그 과정에서 정말 창의적인 생각을 해내고 논리적인 생각을 해내는 거 충분히 훈련이 되고 그 과정 속에서 더 좋은 답을 찾을 수도 있고 라고 한다면은 어찌됐든 간 정답만 찾는 그런 문제 방식보다 과정에 충실한 사람들이 성공할 확률이 높다라고 좀 요약하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제인 알면 쉽고 모르는 재미없다는 이 과정이 즐거운 사람입니다. 이 정답만을 위해서 찾아가는 사람들 예를 이런 거죠. 여행의 목적지가 예를 들면 지리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거다라고 한다면 그 과정은 자기한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 과정 속에 되게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울 수가 있고 즐길 수 있는데 그럼 올라가는 과정들 하나도 안 중요해. 그냥 꼭대기가 사진 안 찍는 게 중요한 거야.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인생에서 롱런하기 힘들다라는 거고 심지어 그런 여행의 묘미를 맛보지 못한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알면 쉽고 모르면 재미없다 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과정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와 반면에 이제 모르면 재미없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내가 이 학문을 뭐 예를 들면 알았다고 얘기하지만 재미가 없다? 라고 하면은 몰랐을 가능성이 커요. 제가 대표적인 예시가 골프인데요. 제가 골프를 하도 주변에서 많이 추천하고 치는 사람들이 많아서 골프를 한번 쳐봤어요.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저한테 너무 재미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가 재밌어요? 뭐 축구처럼 이렇게 액티브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물어봤더니 남들이 너무 재밌대. 근데 이게 돌이켜보면은 내가 골프를 모르기 때문에 재미없는 거예요. 내가 만약 골프에 대해 정말 제대로 공부하려고 하고 알게 됐고 조금이라도 그 어떤 희열을 맛봤다면은 골프를 더 배우려고 했겠죠. 그런데 저는 골프의 골도 알지 못하는 그런 완전 초짜기 때문에 골프가 재미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뭔가 뭐 공부도 좋고 입시를 위한 시험도 좋고 자격증 시험도 좋은데 그 하는 과정이 너무 재미없고 뭔가 싫고 귀찮아라고 한다면은 그걸 제대로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적성하고는 뭐 크게 상관이 없이 그런 거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소설이 그렇게 재미가 없더라고요. 전 소설은 별로 재미없고 과학 다큐 그런 과학 책들이 너무 재밌고 한데 그 뜻은 제가 과학이나 공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도 있지만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쉽게 느껴지고 더 재밌게 느껴지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반면에 뭐 소설 같은 경우는 완전 잼뱅이어서 그 희열조차 제가 못 느끼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소설에 대해서 안다고 전혀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태겠죠. 네, 공연대 오늘 사회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인생 명언 두 번째 알면 쉽고 모르면 재미없다에 대한 주제로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쉬운 건 무엇이고 여러분들한테 재미없고 어려운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살면서 여러분들의 주변에 둘러싸인 모든 것들이 다 쉽고 재밌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